저는 초기에 강연을 할 때 진짜 너무너무 신이 났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나고 막 내가 말하고 막 내가 깜짝깜짝 놀라고 막 너무 이 일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돈 안 줘도 이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돈 안 줘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천직이라고 생각했어요. 천직. 근데 어느 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나한테 갑자기 큰 돈이 딱 생기면 이런 게 머리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큰 돈이 생기면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계속 할까?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월요일 날 난 그래도 일하러 나갈 거야. 오늘 나한테 캐시 100억이 생겨도 변함없이 손 들어보세요. 야, 의외로 이런 분이 많네요. 여러분 되게 행복 지수가 높으신 것 같아요, 삶에. 지금 그렇게 큰 돈이 생기는데도 월요일 날 계속 내가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게 이미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반은 천국이 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될 때 내년 계획을 물어보잖아요. 뭐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거. 자기 스스로에게나 남들에게 아니면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근데 나는 어제처럼 오늘을 살겠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말하는 게 이미 천국에 이르는 사람의 스피치거든요. 난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올해처럼 내년을 살 거다. 그 사람은 이미 올해 오늘 천국을 산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이 생겼는데도 내가 할 일을 계속 하겠다라는 게, 저는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정말 그랬는데 이제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만성이 돼서 내가 뭐에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그러다가 제가 하나 알아낸 게 있는데요. 사람은 힘들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에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살다가 가장 힘든 날을 기준으로 한대요.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 있잖아요. 그 해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지금이 힘드냐 안 힘드냐를 무게를 정한대요. 그래서 보통 유치한 그 성공이라는 단어로 말할 때요, 성공한 사람들이 되게 힘든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것도 견뎠는데 이걸 못 견뎌? 그러니까 경제적 성공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자기네 쫓겨나가지고 자기네 땅 없을 때 온갖 수모를 겪고 힘듦을 겪었기 때문에, 야, 우리가 그때도 살았는데 우리 지금 못 살아? 똘똘 뭉치자. 그리고는 막 이거를 대를 연결해서 막,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 되게 많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각 회사에, 가정에, 개인적으로 옛날에 되게 힘든 시간을 경험했던 사람들. 근데 여기에 이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때 너무 극단적 경험을 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의 고비에, 거기에서 위로도 못 받고 누군가가 옆에 있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안 힘든 거야.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그런 분이 있잖아요. 아버지 힘듭니다. 그러면 힘들지 동의를 해주는 게 아니고, 아빠는 이 새끼야 임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칡을 먹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물로 배를 채우고, 이 칡 얘기를 30년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분이 거기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유롭지 못한가 봤더니 그 힘든 시절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으면 자유롭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때 참 진짜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아버지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셔서 저희 가족이 저희가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아버지 성장했습니다. 감사해요. 죄송해요. 고마워요. 아버지. 이 인정을 받아야 그 기억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데 안 그러니까 그때를 계속 선명하게 기억하고 그때 얘기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랑 타인하고 교류가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고 왜? 그 칙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깨가 너무 굳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굳은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모를까요? 이완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만성적인 통증에 이미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픈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게 쌓여서 처음에는 삶의 질이 좀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자기 아픈지를 모르냐면 자기가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이 명확한 사람들이 자기가 잘 아픈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일이 너무 많은 사람. 근데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내가 아니면 안 될 상황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 몸이 어떤지, 자기 정신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언제 그게 많이 터지냐면 그 열정이 식었거나 그 임무를 완수했거나 각자의 목표나 비전이나 야망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지점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지점에 도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적 외적 목표들이 이루어져 버려거나 그렇게 가고 싶은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 버렸거나 그렇게 원하던 프로젝트가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때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좀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강사님이 얘기한 거 저 같은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은 다 오래 살 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이 심각한 사람은 많지는 않네요. 우리 마이크 다시 한번 감독님 주실래요? 선생님은 제가 얘기한 증상의 몇 프로가 선생님 같아요? 거의 90% 넘게. 90% 넘게요? 예. 그럼 제가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빨리 좀 답을 알고 싶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은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저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 전에 열심히 그냥 진짜 살 때는 뭐 그런 생각들 겨를도 없다가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딱 그게 온 것 같아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한 5, 6년 정도? 그러면 지난 5, 6년은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마이크 좀 가까이 입에 대시고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냥 이제 와이프 같이 온 건데 와이프가 그 전까지는 뭐 취미생활 이런 걸 하나도 안 하다가 그 이후부터 취미생활 같은 것도 막 몰아서 해보기도 하고. 뭐 하셨어요? 뭐 바이크도 타보고 아, 뭐 골프도 쳐보고 막 이걸 취미생활을 몰아서 한 번에 다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잠깐 괜찮았다가 또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 바이크는 어떻게 하셨어요? 왜 웃어요? 제가 달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되게 독특한 타이밍에 많이 웃으시네. 난 그냥 순수한 마음에 그거 어떻게 좀 재고 잘 팔았나 그런 거 물어본 건데. 그래요, 나 좀 추접해요. 그럼 바이크도 하시고 골프도 쳐보시고 또요? 뭐 등산도 다녀보고 뭐 조깅도 해보고 이것저것 그냥 뭐 다 허락을 해줘서 그냥 다 해봤는데도 또 그러더라고요. 또 계속 해도. 선생님은 저랑 선생님이랑 비슷한 제가 네. 병원에서 자꾸 이런 진단을 받는 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별 생각
약간 선생님처럼 냉정한 사람은 좀 몇 바퀴 더 돌아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을 따뜻하게 처먹는다. 사람이 마음을 좀 따뜻하게 잡숴야 그래야 좀 마음도 좋아지는 건데. 내가 저 사람 강연 들었는데 저 새끼 뒤지든지 말든지. 그럼 난 이번에 자전거로 타면 되고 차도 바꾸고. 아내분도 손 드셨는데 아내분도 비슷하세요? 성향이? 아내분은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작년부터 그런 거. 작년에. 네. 계기가 특별히 있진 않았어요? 이제 아이가 사춘기 오다 보니까 좀 더 크게 온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갱년기는 아니죠? 아니 갱년기 같이 온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사춘기랑 갱년기가 한 집안에 그냥 몰아가지고 오게 됐고,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집안이 막 그럴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강아지 데리고 왔어요. 왜요? 애를 물어버리라고? 강아지 뭐요? 견종 뭘로요? 비숑으로. 비숑. 아유 귀여운데 비숑 좋다. 비숑 들어오고 좀 좋아졌죠? 네. 그 전문가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신질환에 좋은 몇 가지 중에 하나를 반려동물 입양을 추천하시더라고요. 반려동물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여성이 모유 수유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신경 안정 호르몬. 사람하고 동물에게 동시에. 그래서 저는 남편 있는 분들한테 남편 많이 쓰다듬어 주라고 진짜 추천해요. 유기견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많이 진짜 얼렁얼렁 들어와라 이 새끼야. 얼렁얼렁 돌아다니지 말라고 이 새끼야. 옥시토신이 많이 나온대요. 옥시토신. 신경 안정 호르몬.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외롭다는 걸 아냐면 사랑을 좀 받아본 사람이 자기가 외롭다는 것도 잘 알거든요. 근데 그러면 최악인 사람은 누구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도 별로 없고, 위로를 받아본 적도 별로 없고, 이완되어 본 적도 별로 없고, 나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또 착하니까 아니요라고 말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냥 꾸준히 그걸 한 사람들. 그러니까 딱 두 종류로, 나는 제가 아닌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될까요? 나는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한다고 해요. 전 아니라고 말해요. 자, 지금 10%도 안 돼요? 표정은 이렇고요. 한 번뿐이 없는 인생. 뭐 대단하게 산다고. 강사님, 저는 저보다는 우리가 중요하고, 저보다는 목표, 해야 할 일, 책임감, 이미지, 저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온 것 같아요. 전 좀 아니어도 제가 참아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두 번째 분이 7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뭐예요? 어떤 경우예요? 반반. 언제까지 반반을 드실 거예요? 아까도 반반 후라이 시키신 분인 것 같은데. 영원한 우리의 반반.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근데 그 반반인 사람이 참 건강한 것 같아요. 그쵸? 남편분이 반반이에요? 아, 건강하세요?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것 같아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개선할 건 노력해서 개선하고, 안 되면 그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너무 좋으시다.
근데 저는 대부분의 손 드신 분들처럼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참고 사는 거예요. 전 약간 그 마지막 부류인 것 같아요. 겉보기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뒤에서 아둥바둥 이러는 스타일. 저 혼자 있었으면 더 우울했을 텐데 오늘 여러분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잘 쉬시다가 2부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갱년기가 되어서 그냥 우울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며 웃을 수 있는 한마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아, 우리 맨 앞에 계시군요. 갱년기가 왔다는 거를 언제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한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어떨 때는 뭐 잘 넘어가고 있다 갑자기 그 아이는 가만히 똑같은 상황을 저질렀는데 어쩔 때는 크게 혼나고 하니까 아이들로서는 좀 당황스럽겠네요. 당황스러웠겠죠. 그때 저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게 좀 이러지 반복돼요? 말아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그러지 애들은 말아야지. 새엄마를 원하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니까 갑자기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는 그래 괜찮아 다 실수하면서 크는 거야 엄마 그런 거 이해하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다가 애들 보기엔 똑같은 거였는데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똑같은 말 여러 번 하게 해 왜 너는 그러다가 또 애들 학교 가면 정신이 또 돌아오고 난 좋은 엄마는 아닌 것 같아 배가 고프네 택배 또 몇 개 시키고 저녁에 택배 오면 남편이 뭐 이렇게 뭐가 맨날 이렇게 와 택배가 그러면 싸서 샀어 싸서 내 거 하나도 없어 전부 애들 거야 그럼 남편분은 거실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보다 잠들게 되고 또 애들은 새엄마를 원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갱년기가 왔다는 걸 알게 된 걸로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걸 모르거든요. 내가 갱년기인가? 왜 똑같은 일에 갑자기 화를 냈다가 또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또 갑자기 화를 냈다가 그러면 또 나를 자책하게 되거든요. 왜 이러지? 애들이 힘이 없는데 내가 애들한테 이걸 터뜨리네. 진짜. 근데 이게 힘든 것도 가족도 힘들지만 3년 동안 우리가 그 상황을 겪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병원을 뭐 가게 됐습니다. 뭐 이랬습니다. 할 때 여러분이 막 놀래기도 뭐 힘내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한다고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와서 그때도 힘든데 뭐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다는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을 해요. 이 말을 여러 번 하는 게 저 사람네한테 안 좋겠지? 저 사람네도 기분이 안 좋겠지? 그럼 하지 말자. 근데 내가 여기 올 힘이 없으니 아예 사람을 만나지를 말자. 그냥 나 혼자 그냥 아픈 게 낫겠다. 그러면 이때부터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왜? 남한테 피해주기 싫으니까. 그리고 내 이런 모습 남한테 보여주기도 싫어. 왜? 내 자존심 때문이든 내 이미지 때문이든 내 양심 때문이든 그렇게 하기가 싫어. 그리고 뭐 남편분한테도 만약에 예를 들어 나 갱년기인가 그러면 이제 애들 키우느라고 힘들어서 그래. 진짜 애들 엄마 젊을 때는 뭐 그 사람네는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는 뭐 일하느라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미안하다 막 이렇게 하면 또 좋아지는데 힘들다 하면서 살은 안 빠지고 진짜 그냥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냥 우울하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요. 웃는데 그냥 한번 팍 하고 웃으면 우울한 건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 근데 한번 이랬건 저랬건 팍 한번 웃으면 숨 한 번 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웃고 싶은 게 아니에요. 숨 쉬고 싶은 것 같아요. 우울하면 숨을 잘 못 쉬거든요. 아마 체내에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 뭔가 웃게 되는 거 컨텐츠 꼭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냉수 샤워 추천드릴게요. 저 요즘에 진짜 나름 살아보려고 아직 운동할 힘이 없으니까 사우나를 갑니다.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이제 사우나를 가가지고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데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좀 따뜻한 걸로 하시다가 마음의 각오가 되시면 추천드릴게요. 엄청 춥잖아요. 모든 신경을 얘가 열로 갖고 가요. 그러면서 얘가 또 좀 쉽니다. 제 말 믿고 꼭 해보세요. 강력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갱년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2번,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3번, 마음의 뾰족한 바늘을 제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질문하는 분은 MBTI가 뭡니까? 예? T? 틀렸어? T. 어디 계세요? 요즘 갱년기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언제부터 갱년기가 오신 것 같습니까? 저희 집 식구들은 10년 전부터 왔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느끼는 거는 한 요 근래에 좀 더. 아, 그러면 식구들이 매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식구들은 1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은 요 근래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선생님이 갱년기라고 느낀 건 어떻게 느끼셨어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계속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요 근래는 약간 바늘 같은 게 있나 봐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신경을 건드리면 그 사람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스스로 느껴서 뭐 의학이라든가 이렇게 약이라든가 또 호르몬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는 저한테 이제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약간 예민하구나 뭐 이런 거를 요새 계속 느껴서 아무도 모르게 한 달 전에 여기를 예약하고 아무도 모르게. 여기가 그렇게 불법적인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뭐 여러분과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특정 정치인을 옹호한다든지 제가 웬만하면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아무도 모르게 여기를 예약해서 아무도 모르게 여기를 와가지고 그리고 계속 얘기해 보세요. 상처 더 받아보게요. 자, 얘기해 보세요. 빨리. 그만큼 소중했다는 거죠. 아, 거짓말도 잘하네요. 거짓말, 핑계, 자기 방어, 갱년기의 확실한 증상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남편이랑 같이 오던가 친구랑 같이 오는데 저는 혼자만의 선생님을 만나서 힐링하고 싶고 또 저의 이런 뾰족한 마음을 좀 풀어보고 싶어서 근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제 옆에 계세요. 누가요? 김창옥 교수님은. 그건 주님 아닌가요? 늘 내 옆에 계시는 분은 주님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잘 때도 계속 틀어놓고 자고 늘 계십니다. 아, 그래서 저희 집 식구들이 좀 실현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너무 좋으니까. 또 엄한 사람 욕먹이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처먹고 있고 그래서 나에게 병이 왔다. 이런 느낌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근데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저에게 느낀 건데 그래서 하나의 강연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가 이제 보통 3시간 많으면 4시간 녹화를 하고 김창욱 쇼 2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9시간에서 10시간을 찍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앉아 있고 저는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의자 왜 안 주냐고 그랬더니 쪼그려 앉아 있는 게 그림이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이제 의자를 갖다 드릴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쪼그려 앉아 있다가 뒤지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아닙니다. 그냥 그럼 의자 없이 쪼그려 앉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3시간, 5시간, 9시간을 서서 말을 하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등에 이렇게 누가 귀신이 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내 어깨를 이 고무줄로 계속 당기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한 5, 6년 전에 받았는데요. 4번, 5번을. 이제 그러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러 가고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등이 굽었다. 등이 튀어나왔다. 근데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은 그냥 튀어나왔다. 뭐 삐뚤어졌다. 휘었다. 이렇게만 말하는데 제 강연을 보신 분은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럴까요? 오래 서 있고, 두 번째는요? 짝다리요? 말을 정말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정말?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앞으로 이제 가만히 봐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누군가가 얘기할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상체를? 좀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한쪽은 마이크를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 얘기할 때 이렇게 한다고요. 아, 그러셨어요? 이거 자신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 자세가 허리와 목에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저보고 틀렸다는 거예요. 자세를 바르게 하래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약간 골반이 제가 앞으로 빠졌고, 그래서 골반을 뒤로 하고 가슴을 하늘 보고 이렇게 강의를 하래요. 이거 예수님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기도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합니까? 가슴을 하늘로 올리고 골반은 뒤로 빼고. 어떤 자세가 좋냐면요, 내가 최고야라는 자세가 좋대요. 거만하게, 이렇게 거만하게 하래요. 내가 최고야. 나 강사 최고야. 아니 이렇게 강의를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걸어다닐 때는 이제 이렇게 걸어다니려고 하거든요. 가슴도 이쪽을 이렇게 보고, 그래야 고개를 이렇게 거북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거북목이 되잖아요. 앞을 숙이니까.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갱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엄청 큰 타격을 한 번 입어서 갱년기가 온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갱년기는 오래된 것이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그 약하던 부분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세가, 제가 이렇게 한 지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 자세가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분이 이랬어요. 갱년기는 왜 오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 이렇게 해야죠. 말해보아라 백성아,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고? 나는 위대하다. 이거 영화 300에 보면 걔 아닙니까? 목걸이, 그 빤스 입고 목걸이 이렇게 많이 둘러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그 사람은 허리 괜찮다고요. 그 자세가 좋대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에게 맞춰줬어요. 나를 생각 안 하고. 지금 얘기하신 선생님이 본인을 생각 안 하고 본인의 일에 엄청 맞췄을 것 같아요. 내가 일 프로페셔널하게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선생님,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 현역으로 어떤 종류의 일을 하세요? 네,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열정적이신 편이시죠? 네, 그런 편입니다.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회계학입니다. 목소리 자체가. 그러면 이제 회계학, 숫자 하나가 중요해. 생각할 것도 엄청 많아. 지금 선생님 목소리에서 아주 엄청난 열정과 질서와 차분함과 모든 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 느끼실 거라고요. 거기에 어떤 열정도 느껴지고, 질서, 어떤 반복되는 어떤 감정의 컨트롤, 이렇게 이제 17년, 18년 해온 거예요. 맞춰서. 학생들을 위해서든 내 프로페셔널한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든. 그러니까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음의 이 척추가 굽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감당했어. 왜? 그때는 내 몸과 마음에 열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40이 되고 50이 되면 그렇게 20년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정이 사그러들면서 이 용암이 밖으로 터진 건지. 근데 이제 가족들은 10년 전부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것을 인지나 인정을 하진 않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은 안 그러셨다고 하더라도 이미 칼이 너무 날카롭고 이게 세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인들은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의 마음 저쪽 안에는 난 그렇지 않아. 나는 마음이 되게 여리고, 나는 눈물도 많고, 난 감수성도 많고,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더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난 더 여린 사람인데? 난 자그만한 거에도 놀라고, 막 아파트에서 나가다 까치 보면 까치하고 대화도 하고, 까치!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본인은 본인이 누군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사람하고 이제 생각하는 이게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10년 전부터라고 얘기했는데 그 누굽니까? 남편분입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집에 가면 좀 편안하니까. 남편분이요? 네. 제가 뭘 자꾸 시키나 봐요. 지금도 목소리가 좀 그래요, 저는. 사실 그 말투겠죠, 에너지. 네. 그런 게 딱. 분리수거했어? 자기야, 할 때 한 번에 깔끔하게 하란 말이야. 월수 뭐 나가는 날이야? 유리병! 아이들에게도 그러셨습니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건 했다는 겁니다. 했네요.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했네요. 근데 어쩌면 선생님, 우리가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의 성향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향에 잘 맞는 뭐 회계학이라든지 이런 걸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계학을 하다가 우리가 좀 더 아주 뭐 건축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완전한 철저한 수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복잡한 수학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관계나 감정 중심적인 것보다는 조금 약간 건조하게 이 사실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직업, 특별히 그 직업을 엄청 열심히 프로페셔널하게 오랜 세월 했다는 것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일단 선생님이 열심히 살아온 지난 수십 년에 대한 인정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선생님이 40대신가요? 50대 초반이신가요? 50대 중반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이 50 중반에 온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70에 아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너무 많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죽을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갱년기가 왔다는 건 저는 슬픈 일이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좀 알 수 있는 좋은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돌아보겠죠. 남편과의 관계든 자식과의 관계든 내가 살아온 방식과의 관계든 그걸 비로소 돌아볼 수 있는 삶에 되게 좋은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마음에 힘이 생긴다면 본인이 살아온 시간, 본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내 마음을 휘어가면서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주시고 남편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서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진심이었으니까. 열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정신이 나가고 자기 척추가 나가고 자기 멘탈이 나가는데 왜 모르냐면 그 사람들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딸을 진심으로 키웠고 일을 진심으로 했고 사업을 진심으로 한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모르죠. 취해서.
근데 조금씩 쌓인 거죠. 허리 틀어지는 것도 쌓이고, 거북목 되는 것도 쌓이고, 등이 꼬이는 것도 쌓이고, 그러니까 아픈지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아이들도 컸고, 여러분의 학교와 회사도 성장했고, 대한민국도 성장했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 우리가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저보고 이제 어디로 여행 가고 싶냐고 그러면 시간 여행을 가고 싶더라고요. 뭐 학교 다닐 때 20대에 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돈을 많이 뺏겼거든요. 항상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구가 500원만 줘봐라. 꿔줘. 그래서 늘 돈을 꿔줬어요. 그리고는 10년 전에 안산의 반월공단에 강연하러 갔는데 그 친구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한테 돈 뺏었던 친구가요. 끝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식사, 점심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강사료 뺏으려고? 제가 만약 시간여행을 간다면 그때 친구한테 돈을 뺏기고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나는 공부를 못해서 왜 이 학교에 왔을까? 난 똥멍청인가? 나는 잉여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때 저를 이제 이 나이가 된 제가 한번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걔가 학교 이렇게 가는 모습을. 우리 교수님이 영상으로 지금의 교수님이 그 전에 교수님에게 짧게 얘기 한번 합시다. 기도할 때 신을 만나고 싶으면 두 가지 기술이 있대요. 기도의 기술 소개하겠습니다. 1번, 짧게 해라. 뭐라고요? 짧게 해라. 길게 말하는 건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합니다. 진짜 신을 만나고 싶다면 기도하실 때 짧게 하시고, 두 번째는 거짓말은 하지 말랍니다. 근데 그게 자기 자신하고 만나는 방법도 비슷하대요. 첫 번째는 짧게 해라.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마라. 멋지게 말하려고 하거나 화려하게 말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저 감독님 보시고 감독님을 과거의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옛날에는 정말 힘들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취업을 시키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지쳤나 봐요, 제가. 그렇지만 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50대 중반 아줌마가 돈을 버니 계속 다녀. 그래서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어디 가서 돈을 버는 거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해서 가정이 보탬이 되도록 할 테니까. 자, 이런 거는 말입니다. 자, 우리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교수님이 교수님 성함 한번 부르시고 누구야라고 하시고, 수경아, 네, 수고했어. 그리고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의 상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역할로서는 정말 세련되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내 이름을 부르기엔 너무 어색하고 멋졌고, 내가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너무너무 나한테 멋졌거든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너무 그냥 멋졌고 어색하고, 그렇지만 교수님이 교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멋쩍음에서 느껴지는, 다른 사람도 다 느끼셨겠지만 그 아주 묘한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음성에서 느껴지는
어떤 우리의 모든 그게 나중에 꼭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바디 프로필 그런 거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쵸? 바디 프로필이 뭔지 다 아시죠? 사진 찍는 거 다 아시죠? 운동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기의 젊었을 적에 가장 이 아름다운 순간을 찍으려고 정말 운동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데 보통은 그거 바디 프로필 찍어서 어디에 올려요?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포즈도 뭐 이런 거 나는 찍어본 적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3분 찍으셨네요. 3분. 근데 왼쪽을 봐서는 지금 없거든요. 지금 없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도 다음 주에 이제 찍거든요. 그냥 왜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지금 보여줘라. 근데 저는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뇌시경센터에서 MRI하고 펫이라고 하는 뇌 단층 촬영을 해요. 엄청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또 통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뭐 약도 조영제도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디가 아프냐고요? 제가 뭐 이렇게 숫자를 자꾸 잃어버리다가 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증상으로는 치매래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려서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는데 그 트라우마를 제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해방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힘든 얘기들을 할 때 제가 진심으로 동의하면서 그래도 20년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게 저한테 누적된대요. 상대방은 좋아지고. 그래서 저희 다음 달 저희 김창옥 쇼 이거 받을 때는 밝은 사람만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밝고 맑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그런 사람만 받고 뭐 그리고 이제 슬픈 사람은 안 받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는 MRI를 찍네. 그 이게 왜 우리는 그렇게 각각 나뉘었을까? 네. 그들은 뭐를 했기 때문에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는 뭐를 했기 때문에 MRI를 찍는 걸까? 펫을 찍는 걸까? 왜 그게 쌓여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지금 나타난 현상은 엊그제 일로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보통 지금 나타난 현상은 3년 전, 5년 전 거 쌓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 딱 찍은 그 순간이 3개월, 5개월, 100번, 200번 쌓여서 그걸 찍는 거지. 그 바디 프로필 찍으면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100번, 200번 막 근육 찢어지고 막 먹고 싶은데 참고 막 그런 것처럼 제가 MRI를 찍고 펫을 찍는 것은 지금 게 아니라 옛날 거였던 거죠. 옛날에 쌓인 거. 근데 그때는 왜 우리가 그게 티가 안 났을까요? 그때는 책임감이 있었고 그때는 자존심이 너무 셌고 그때는 내 이미지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남들한테 나 별로 뒤지고 싶지 않고 남들한테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거였던 거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었고 우리만의 온갖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픈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하면 무리가 된다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오다가 어떤 사람이 제 앞에서 운전 잘못했거든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내가 만약 저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한마디 하겠다. 2번, 힘이 세다면 차 내려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때 제가 딱 느껴요. 저는 평상시에 되게 제가 성품이나 이런 게 좀 매너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온순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주의자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이 딱 오면 나에게 내가 정말 싸움을 잘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일이 아니라면 나는 여기서 뭐라고 할 사람이구나. 근데 사람들이 혹시나 알아보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내려가지고 구독자입니다 이러면 취소해 이씨. 그게 애매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뭐라고 했는데 무서운 분이 앉아 계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나이가 많더라도 존댓말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차 안에서 또 한 10초, 20초 막 생각을 해요. 사람의 됨됨이는 평상시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다가 힘든 날이 올 때 우리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오보에 연주자님이 마지막에 연주를 하세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선생님, 체력 관리, 몸 관리 안 하면 연주에 힘들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연주에는 티가 안 나는데요. 연주 끝나면 티가 나요. 그 선생님한테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무대에서 말하는 건 좀 이게 할 때는 모르거든요. 근데 끝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존심이 세거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완벽자주의적인 성향이거나 남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거나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무대에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우리의 무대에서 안 쓰러져요. 애 키우기 전까지 안 죽어요. 이 프로젝트 완성되기까지 안 죽는다니까요. 힘들지만 버텨내요. 해내. 왜냐하면 자기의 무대에서는 치약 짜듯이 짤 거 아니에요. 애들이 어리면 엄마가 자기의 영혼을 짜서 한다고요. 영업할 때 너무 성과가 안 나오면 진짜 영혼을 짜서 하는 거예요. 진짜. 자존심 다 바닥에 어디다 쑤셔 넣고 나중에 꺼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는 괜찮은데 문제는 그때가 지나고 일이 끝나고 여유가 찾아오고 아이들이 크고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는데 그때 갑자기 퍽 하고 쓰러지네요. 사람들이.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좀 희마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돈 벌려고 해친 건강을 찾으려고 번 돈을 다시 쓰기 전에 그냥 삶을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찾을 만한 때가 됐는데 이미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가 왔다면 그것은 신호다. 뭐라고요? 신호라는 거죠. 신호. 삶 저편에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시그널. 그러니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받아? 삼재인가? 자축, 인묘, 진사, 아홉수인가? 이름 바꿀까? 김창옥 너무 구려. 안드레이 김으로 하고 싶어. 알렉산더 옥이나 이름을 바꿔야 풀릴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민 가고 한국 안 맞아 나하고 멕시코로 갈 거야. 또 멕시코 가서 타코 먹다가 또 목에 걸리고 그냥. 그것은 이름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수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뭔가 고통의 문제가 생기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운명이 나쁘거나 재수가 없거나 삼재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의 삶 너머의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그널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늘 말씀드리지만 불청객은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게 제일 좋대요. 귀한 손님처럼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불청객이 우리를 떠나면서 선물을 주고 간대요. 그 선물의 이름이 인격과 영성이라고 합니다. 종교성 말고요. 영성. 종교성이 있는데 영성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영성이 깊은데 종교성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종교성이 강한데 영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양 두 개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전쟁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르지 않은 영성인데 종교성을 가지면 가장 무서운 개인과 집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의 영성이 있지 않고 종교성으로 가버리면 이제는 서로를 죽일 수 있거든요. 신의 이름으로, 자기 믿는 종교의 이름으로. 그게 어떻게 맞는 종교가 되겠어요? 근데 그 영성과 인격은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 삶의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극진하게 대접함으로 꽤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인격적이다라는 말이 칭찬이래요.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친구들은 뭐라고 해야 칭찬이냐면, 야, 걔 애가 되게 똑똑하더라. 애가 엄청 스마트해. 근데 50만 넘어도 그 언니 너무 인격적. 야, 그 언니 사람 되게 인격적이지 않아? 이게 칭찬이지. 막 5, 60대 됐는데 똑똑하시더라고 아주. 총기가 어쩜 그렇게 돈 엄청 많아. 5, 60이 넘는데 이게 뭔 말이란 말입니까? 5, 60이 되면 그 형님 진짜 사람이 인격적이더라고. 그 언니 사람 너무 인격적. 진짜 경험할수록 진국. 70이 넘으면 어른이시더라. 어른. 70 넘었는데 똑똑해. 총기가 쉽게는 안 죽을 것 같아.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이? 감사해요. 어떤 강연자가 있는데 나이 똥구녕으로 처먹었냐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방송인데 그 나이 허먹었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정말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도대체 사람들한테 뭔 말을 들으면 좋겠냐는 거죠. 부자다? 유명하다? 동안이다? 그게 동안이다만 얼굴 땡겨가지고만. 누구 말대로 나이 먹으면서 지키면 좋을 것은 동안이 아니고 동심이라는데, 그분은 참 나이가 있으신데 되게 어린아이 같으셔. 어린아이 같이 개념이 없으시더라고. 아주 그냥 개념을 밥 빨아먹었나 씨 아주.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참 어린아이 같으시고 나 뵙고 싶더라.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청객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서 받는다는 거죠. 나이 먹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공부를 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종교를 갖는다고 반드시 갖지도 않고. 그러니 뭔가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는 것은 싸이님과 동시에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혹시 요즘에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지나가고 좀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불청객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거죠. 대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대접하려면 능력이 있어야죠. 그 능력은 어디에서 받느냐? 그 능력은 어디에서 받을까요? 여러분은 보통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마음에서 받는다. 가족이라는 아주 표준적 대답을 하셨네요. 네? 경험에서 받았다. 네. 또요. 김창옥 쇼에서 받았다. 차기 정치인께서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 감사드리고요. 정치 활동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소개할게요. 시간 빨리 가는 사람을 만나시거나, 시간 빨리 가는 일을 하시거나, 시간 빨리 가는 장소에 가신다면 그 힘을 우리가 받는 거래요. 우리가 그 힘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시간이 빨리 가는 거래요. 남편하고 둘이만 있어봐요. 시간이 빨리 가요? 멈춰 있어요? 뒤로 가요? 뒤로 가. 인터스텔라, 시간 여행자.
시간을 뒤로 돌려보내는 자, 아인슈타인의 뺨을 때리는 자. 근데 사람은 놀랍게도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일렬정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력 추천드릴게요.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으면 좋을 게 시간 빨리 가는 그 현상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돌고래도요, 숨을 일정 시간 몇십 분만 참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쉬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돈이라는 바다에 살지만 우리는 절대 물고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까지 답이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자, 우리는 돈이라는 바다에 살아요. 우린 다 돈이 필요해요. 여기 올 때도 우리는 돈을 냈어야 됐어요. 입는 옷 다 돈이에요. 먹는 거 다 돈이에요. 우리는 돈이라는 바다에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자, 물고기는 어류, 돌고래는 포유류. 포유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죠. 우리는 숨을 잘 참는 거지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 숨이 뭐냐? 시간에 대한 거라는 거죠.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 그게 우리의 숨입니다.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는 일. 그게 내 마음의 숨이거든요. 그 장소에 가면 시간이 빨리 가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 막 가면 벌써 퇴근이네? 나 진짜 나 너무 아까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미쳤나 봐 진짜.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막 회사 출근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점심에 뭐 먹지? 점심에 먹으면서 언제 퇴근하냐? 퇴근할 때 내일 또 출근해야 된다. 회사 벼락 맞아라. 진짜 돈만 받고 회사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짜증나. 이거는 지금 숨을 참고 있는 거예요. 숭고하게. 근데 그 숨만 계속 그렇게 참잖아요. 숨 막혀 죽거나 강한 보상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마카세 먹는 거예요. 35만 원짜리 스시 오마카세 먹고 물이 제일 맛있다 이런 말 또 하고 또 이제 35만 원짜리 먹고 여행 300만 원짜리 갔다 오고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아. 나가면 개고생.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럼 처음부터 김치찌개 300만 원어치 먹으면 좋잖아요. 오모가리 찌개 3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집에서 계속 300만 원어치 김치찌개 먹었으면 좋았잖아요. 숨 참고 보상받고, 숨 참고 억울하니까 또 뭐 물건 사고.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숨 참아서 세상은 다 돌아간 건데 이렇게 너무 오래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 부디 추천드리건데 내가 시간이 빨리 가는 지점을 찾았으면 좋겠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로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게임을 해도 시간이 빨리 가요. 근데 끝날 때 좋은 게 진짜 자기의 좋은 숨이거든요. 막 게임 막 5시간 하고 시간 엄청 빨리 가네. 게임 열린다 영혼. 그러면 그 사람은 게임 해야 돼요. 쇼핑했어요. 쇼핑할 때 기분 좋은 것보다 그 물건을 계속 쓰면서 기분이 좋다면 그걸 사십시오. 근데 살 때는 기분 좋고 그 물건 계속 보면서 후회하는 물건은 아닌 거죠. 그럼 보상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 싹 정리해 버리세요. 당근에 싹 팔고, 이거는 정말 내가 쓸 때마다 기분이 좋다. 그 사람은 헤어질 때 기분이 좋다. 그 사람이 우리의 숨입니다. 만나려고 할 때 좋은 거 말고, 먹으려고 할 때 좋은 거 말고. 그래야 책임감 강하고 자존심 세고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성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하고 자기의 삶이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전에 당신은 아무 일이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안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타 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뭘 막 높은 산에 가지도 않고 깊은 깨달음을 얻지도 않고
인간에 대한 통찰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평타치고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좀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정신에도 마음에도. 안녕, 평화. 그게 이제 샬롬이라는 뜻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못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진을 찍겠네요. 바디 프로필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거 찍어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또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먹으면서 여러 가지가 변화가 왔는데 그 중에 하나 최근에 제 인생 처음에 변화가 온 게 뭐냐면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커피를 50년 동안 한 번도 거의 안 마셨거든요.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커피도 안 마시거든요. 네. 마약하냐고 묻지 마세요. 사람이 물어서 신뢰가 되는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주댕이 밖으로 나온다고 다 질문이 아니에요. 저는 술도 안 합니다. 담배도 안 합니다. 뭐 커피도 안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 건강하시겠다 이러면 되는데 마약하나 봐. 자, 제가 커피를 안 마신 이유를 살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리고 강연자가 회사에 강연 가면 항상 거기는 손님 접대한다고 커피를 줘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커피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커피 주죠. 저는 커피를 안 마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1번, 엄마가 어려서 아기들이 커피 먹으면 대급박에 피가 몰라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전 커피가 약간 준 그런 마약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마신 이유가 생겼죠. 여러분, 선입견과 얼토당토안한 이 편견이 우리를 어떤 세계에 가는 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은 다 그래, 뭐 이런 거. 에? 여자는 누구를 보고 처음에 남자를 인식했을까요? 아버지죠.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여성들께 여쭤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긍정적인 남자였습니다. 아버지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죠.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네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자, 이 비웃음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웃겨. 그냥 아빠 같은 놈 만나면 다리 끊어버린다고 했는데 엄마 사는 거 안 보이냐고. 자, 제가 통계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강사님, 저는 엄마가 너 니네 아빠 같은 사람이면 무조건 결혼시켜줄게. 아빠 같은 사람 만나?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난 우리 아빠 같은 남자 최고. 그래서 어려서 나 아빠랑 결혼할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그런 사람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밖에 없어요. 오늘 340명 왔는데 교도소도 이거보다 많이 드는데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빠같이 다정한 사람 만나라고. 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라고.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물건을 되게 잘 고치시고.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아빠가 항상 외국에 계셨어요. 지혜로운 엄마이시구나. 지혜로운 엄마, 복받은 엄마. 1년에 딱 한 일주일 정도만 계시고 항상 선물을 사오셨어요. 뭘 사왔다고요? 선물을 사오셨어요. 선물을 사오시고. 작은 선물들. 지금 결혼하셨어요? 네. 좀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어때요? 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누구랑 왔어요? 혼자 왔어요. 알았어요. 또 다른 분 누구 있어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우리 앞줄에 계시다. 엄마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빠에 대해서? 엄마가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헤어졌어요. 근데 아빠가 저희 사형제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일만 열심히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야겠다. 너무 성실하게 살았어요. 아빠가 성실해서. 예. 지금 결혼하셨어요? 예. 그런 남자예요? 좀 어떤 남자예요? 아니에요. 자, 일단 저의 강연은 틀린 거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아빠 같은 남자가 좋아도 본인이 잘못 선택할 수 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아빠한테 하고 아버지 언제 돌아가셨어요? 15년 15년 전에. 아빠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아빠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마 일만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셨을 텐데 아버지한테 한 30초 정도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아버지 얼마 전에도 아버지한테 다녀왔잖아. 근데 또 아버지한테 인사하게 됐네. 행운이 좋은가 봐. 내가 항상 지켜준다고 약속했잖아. 고마워. 그래요. 어쨌든 저는 이제 커피를 안 마시게 됐어요. 이제 그랬는데 갱년기도 오고 일은 해야 되는데 몸이 힘드니까 커피를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커피를 먹었는데 약간 각성 효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커피의 향은 그러니까 원두의 향은 좋은데 커피가 물에 빠지면 향이 좀 별로더라고요. 커피 원두 있잖아요, 볶은 거. 그거 그 봉지를 열어 가지고 이렇게 맡으면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갈아 가지고 물에 빠뜨리잖아요. 그러면 향이 전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커피를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먹지도 않고. 근데 커피 향이 너무 좋은데 커피를 마셔보니까 아직은 좋은 커피를 못 만나서 그런지 저랑 안 맞는 건지 이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먹어보니까 제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씩 한 4만 번 정도 망치를 이렇게 때리는 일을 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공개할 수 있을 때 여러분한테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망치를 계속 치는 건데 되게 힘들어요. 배고프고. 근데 커피를 마시니까 각성이 돼서 별로 힘들다는 느낌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러니까 커피를 머리로 마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가 땡겨서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효과가 가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대가 떨어지면 몸이 약간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드니까 그때 또 커피를 또 마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커피를 계속 안 마시던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각성이라는 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있겠구나. 저는 되게 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커피숍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다리 치킨처럼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예? 이렇게 그 하림 닭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막 이렇게 하고 뭐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폼은 참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커피에 되게 근원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게 살다가 뭐가 답답하고 뭔가 찌뿌둥할 때 아니면 일을 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되게 떨어질 때 우리를 뭔가 이렇게 치열업하기 위해서 이 마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요, 커피에. 저는 아직 초보자니까 이제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에는 그것과 좀 유사한 힘이 저한테 난 게 뭐였냐면 운동을 하고 나면 그 효과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힘들어도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샤워실 거기 헬스클럽에 있으니까 이제 뜨거운 데 갔다 차가운 데 갔다 저 옛날에 아저씨들이 왜 저런 짓을 하나 참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참 진짜. 뜨거운 데 갔다 차가운 데 갔다 뜨거운 데 갔다 차가운 데 갔다 또 차가운 데 가서 또 줄 딱 내리면 또 팍 하고 막 이렇게 배택 참 장수하시겠다 정말. 그런데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데 갔다가 차가운 데 갔다 뜨거운 데 팍 이거를 좋더라고요. 좋고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연하기 전에 꼭 1시간 전에 그 주변에 그 목욕탕에 가서 푸시업을 한 50개 꼭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양치하면서 한 30개 하고 급하게라도 뜨거운데 차가운데 하고 찬물로 마지막에 탁 하면 완전 개운한 거예요. 한 하루에 한 반 정도가. 근데 이제 이거를 커피는 한 잔으로 해줘 버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팍 이거 안 해도 그냥 하림 닭처럼 꼬고 나도 이거 한 5,000원 내고 호짝호짝 하니까 그 효과가 그냥 와버리더라고요. 제가 몸에 좀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성악하고 이러니까 성악은 몸을 악기로 쓰는 거니까 몸의 컨디션이나 호흡이나 컨디션에 좀 되게 예민한 편이에요. 근데 그게 거의 한 8, 90 효과가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래서 커피를 먹게 되는구나.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커피를 마시면서 운동을 안 한 지 2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삶에 있어서 자기를 각성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금방 우리를 갖다가 팍 채워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게 담배가 될 수 있고, 그게 술이가 될 수 있고, 그게 약물이 될 수 있고,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쇼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성의 관계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 자기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팍 각성시키는 게 있어요. 누구는 그거를 잘못 쓰면 종교로 갖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단은 아니죠? 이단이 어디서 많이 나오고 교주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힘들고 불평이 많을 때예요. 그러면 되게 강력한 사람이 빡 하고 끌어주는 걸 되게 시원하는 게 있어요. 난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막 어처구니 없는 막 무슨 해외에 뭐 이단이 뭐 해서 막 사람이 죽고 뭘 착취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어쩜 저런 일이 이 시대에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각성하고 환각, 각성의 더 나쁜 쪽은 환각이잖아요. 안 좋게. 그 왜 그렇게 되냐고요? 살다 힘들거든요. 근데 힘든데 일은 해야 돼. 살아가긴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될 역할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데. 운동은 멀리 있는 거죠. 한 잔으로 그냥 때려 부술 수 있는 게 있고 한 번의 클릭으로 몇 번의 클릭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냥 담배 한 대 피고 술 한 번 딱 먹으면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에 길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성하는 우리의 힘든 삶을 갑자기 순간 빡 때려줄 수 있는 거에 길이 나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요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이제는 훨씬 강하고 훨씬 많이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요. 왜요?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커피도 한 잔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셔요? 에? 지금 욕 먹을 것 같은 사람은 말을 아예 안 하고 있어 지금. 지는 말하는 순간 욕을 처먹을 거라는 걸 아니까 왜? 눈치가 있거든. 나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몇 잔 마셔요? 한 잔에서 두 잔? 뭐 마셔요?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요? 자, 봐보세요. 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됐어요. 커피가 그럼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있냐? 아니요. 저는 커피는 마중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로 쓰면 좋다고요? 마중물. 마중물이 뭐예요? 옛날 우물 보면 물이 분명히 있는데 오랫동안 안 쓰면 펌핑을 해도 물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하나를 넣어줘요. 한국말 얼마나 좋아요. 마중 나간다는 거예요. 물을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게 내가 마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마중 나와 있죠. 이렇게 엄마 나 추석에 갈게 그러면 엄마가 나와서 이렇게 뭐 사왔어? 마중 나가잖아요. 자, 저 내 밑에 있는 뭔가 에너지가 저쪽에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잘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커피가 마중 나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커피로 각성해서 힘을 내서 우리는 뭘 하면 좋아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자체로 생산하는 호르몬이나 뭔가 이 신경의 안정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걸 해야 돼요. 그게 뭐든지.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양질의 음식을 먹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자기의 종교의 기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좋은 책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뒤에 안 좋은 효과가 없이 우리 자체 안에 내면적이고 정신적이고 몸에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힘드니까 커피가 각성을 해주면 좋죠. 근데 문제가 뭐가 됐어요? 이게 쉽고 용이하니까 이걸로 돌리고 근본을 더 안 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몸매가 외계인처럼 돼요. 외계인 몸매 알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대가리래. 머리가 엄청 크고 몸은 어때요? 가늘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엔 정신의 몸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눈은 엄청 커. 귀도 커. 콧구멍은 작아 희한하게. 입은 커요 작아요? 입도 작아. 근데 대가리 크고 귀 크고 눈 크고 몸은 말라가지고 짝대기 같아요. 그게 우리의 정신의 몸을 보여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계속 각성제로 살아가게 된다면 계속 유튜브에 휘발적인 컨텐츠를 보게 된다면 계속 시간 때우기식의 컨텐츠물을 TV나 핸드폰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시간 잘 죽이고 지루하지 않고 뭔가를 때웠는데 그렇게 3년, 5년, 10년 돼버리니까 나는 뭔가 머리는 아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의 몸은 근육은 하나도 없는 거죠. 안 죽을 만큼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연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강연이 약간 각성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연을 현장에 와서 듣거나 유튜브로 들으면 여러분 김창욱 TV 다 구독자예요? 만약 아니라면 저 정말 화낼 거예요. 정말 진짜 이럴 거예요. 진짜 정말. 자 그러면 김창욱 TV나 세상에 좋은 컨텐츠는 제가 보기엔 마중물로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중물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전력을 가동해야 돼요. 그게 운동이든 기도든 자기만의 작업을 하는 것이든 그래서 나의 순수한 영혼의 근육을 키워야죠. 안 그러면 뭔가 지금 문제없이 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문제는 점점 쌓일 것 같아요. 한 20년 정도 강연을 했는데요. 제 마음에 약간 교만 같은
그게 뭐가 있었냐면 보통 이제 이런 강연회나 방송을 할 때 대본은 다 작가님들이 써주시는 거예요. 써주시고 여기 앞에 프롬프트라는 게 있거나 이제 제작비가 적은 데는 스케치북에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대부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작가님이 안 계셨고 제가 이제 글을 쓰는 거였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제가 뭘 보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본이 없어요. 그래서 작가님 역할도 제가 하고 연출자 역할도 제가 하고 연기, 진행도 내가 한다라는 어떤 그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난 내가 다 해 이거. 이런 제 안에 자신감 아니면 교만 아니면 어떤 자기 확신, 프라이드 이런 게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 우리 애들한테 배달 음식 안 시켜? 내가 직접 다 해. 그래서 애들이 안 먹어. 이 새끼들 아주.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삶을 그렇게 애써서 살아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제가 말한 지금 유형의 스타일로 자기가 살았다라고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좀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있어. 여러분 교도소도 이거보다 많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은 다 그냥 세상과 혼탁하게 그냥 시류에 그냥. 저는 약간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그게 있었어요. 난 달라. 나 일반적 이쪽 일 하는 사람하고 내가 다 하잖아. 내가 검증한 거, 내가 먹어본 것만 난 말해. 처음에는 자신감이었고 처음에는 당당함이었고 처음에는 진실이었는데 어느 시기인가를 벗어나면서 이게 살짝 교만함으로 가는 느낌도 들고 오만함으로 가는 느낌도 들고 남을 살짝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느낌도 들고. 근데 힘이 있을 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힘이 없으니까 어떤 한계치에 도달하니까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아버지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진짜 나 해병대야, 너 몇 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정신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육체의 한계에 이를 때가 돼요. 이건 못 하겠는데. 근데 못 하겠는데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 못 하겠어. 나 진짜 힘들어. 못 하겠어. 라고 느낌이 오셨거나 말한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남한테는 말고 마음으로, 몸으로 느낀 적은 있어요? 나 못 하겠어. 마음으로 느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선생님 최근에 못 하겠어요라고 그게 있었어요? 제가 장애인으로 살아간 지가 지금 올해 13년 차거든요. 늘 이렇게 희망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살아왔는데 이 사지마비 장애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살아가다가 올해 1월 달에 제가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전세 사기는 얼마를 당하셨어요? 저 전세 사기 2억 100. 네. 현재 지금 어머니랑 아이들 둘째, 셋째랑 이렇게 저까지 4명이서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사실 부천에 살다가 부천에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그때도 사기를 당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그때 부랴부랴 제가 대출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천에서 살게 된 건데 이런 일은 상상도 사실 못했죠. 최근에는 많이 내가 좀 힘들다, 좀 많이 우울한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사실 어머니나 제 아이들한테는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어떻게 해서든 한번 살아보고자 아둥바둥 하다가 제 롤모델이시거든요, 김철욱 교수님이. 제가요? 예.
왜 웃어요? 아니 이 타이밍에 왜 웃냐고요, 여러분. 아,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이 오셨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살지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래도 사지마비지만 말은 할 수 있구나. 인지는 멀쩡하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으로 말하는 직업을 가져야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현재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스타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랑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더 노력을 하면 어찌 보면 우리 교수님하고 어떤 한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저의 파이를 나눠 먹자라는 이런 제가 최근에 뭐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사무실로 전화가 오셨나 봐요. 이렇게 돈을 저한테 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돈은 안 받겠다, 괜찮다, 마음만 받겠다 그랬더니 액수가 크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 뭐 그걸 보고 저한테 뭐 선물을 주시길 원하시거나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얼마든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럴 돈은 안 되겠지만 김창욱 TV에서 우리 한번 저도 그렇고 선생님 가정에 겨울에 살짝 따뜻한 마음의 응원이 되게 할 테니 같이 한번 이렇게 해서 제가 계좌를 이렇게 선생님께 받아서 이번 강연에 이렇게 해드릴게요. 선생님 가정에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 죄송하지만 네.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한 이 마음만 받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에 버럭중사 이원준이라고 검색하시면 군인이셨던 거예요? 제가 원래 직업 군인이었고요. 그러셨구나. 우리 아까 사연이 이게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연은 아닙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적습니다. 힘든 시기에 우울증이 와서 공황장애 직전까지 갔다가 김창욱 선생님, 법륜 스님, 박위 TV 등을 보고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중사님의 사연이 담긴 유튜브 영상은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중사님이 선생님인 거죠? 정말로 큰 힘이 되었고 무기력과 자살 충동을 이겨내고 6개월 동안 먹었던 우울증약을 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와이프와 함께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선생님을 뵙게 해주신 것도 모두 중사님의 덕분입니다. 이건 말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지금 중사님께 돌릴 영광을 이게 지금 어떻게,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맥을 잘 못 다시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중사님의 사연이 담긴 유튜브 영상은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었고 무기력과 자살 충동을 이겨내고 6개월 동안 먹었던 우울증 약을 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와이프와 함께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김창욱 선생님을 뵙게 해주신 것도 모두 중사님의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김창욱 선생님의 뒤를 따르시고 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중사님께 감사의 메시지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중사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앞에 손 드신 여성분은 어떤 거 요즘에 못하겠다 생각 드셨어요? 저는 결혼 13년 차이고요. 10살 외동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인데요. 아이를 잘 키우자는 마음에서 이제 남편하고 맞벌이를 하고 있고 열심히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있는데 저의 일이 바빠지면서 아이한테 계속 소홀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3학년인데 학교 끝나고 혼자 학원을 돌다 7시 넘어서 일단 집에 들어가고요. 제가 그때도 퇴근을 못하면 제가 배달 음식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요리를 해서 혼자 밥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내가 아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아이한테는 좋은 선택이었을까? 과연 이게 두 가지 병행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가정도 아이도 일도 너무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 싶은 마음에 요즘 좀
무기력해지는 마음이 들고 우울감도 많이 들어가지고 직장일 하신 지는 얼마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직장을 잡고 나서부터 음. 육아휴직 한 2년 정도 썼었고요. 계속 일은 했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딸이라면 네. 엄마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더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엄마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서 집안이 가난한 것이 나이 먹고 상처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은 집이 그렇게 가난한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싸우거나, 그러니까 헤어진 거는 오히려 덜 상처인 것 같아요. 헤어진 거보다 큰 상처는 같이 살면서 계속 싸우는 거, 그리고 너 때문에 산다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실 거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사이좋게 지낼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헤어져요. 나 월요일날 헤어질 거야, 이 새끼 아주 그냥. 근데 언제 헤어져야 되냐면, 헤어지고 나서 후회 없을 때 헤어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내가 조금 말을 예쁘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헤어지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쁜 말이 뭐 자기야 언제 와요? 뭐 이런 거, 그건 진짜 죽방 나갑니다. 진짜 집에 들어가서. 그게 아니라 인정 같은 거 해보고, 힘들다고 하면 힘든다고 한 거 인정해주고, 화가 나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인정해주고, 뭔가 성과 냈으면 정말 대단하다 인정해주고, 그렇게 말을 예쁘게 어느 정도 3개월, 6개월, 1년 해보고 그래도 상대방이 너무 변화가 없다면 저는 이별을 추천해요. 그러니 어려서 우리 집이 좀 경제적으로 학원 5개 다닐 거 2개밖에 못 다녔다고 상처받는 애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어려서 경제적인 상처 있었냐 그러면, 제가 아람단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해준 거? 그래서 해양소년단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럼 보이스카우트 안 된다. 빕새가 항새 걸음을 걸으면 가랑구가 찢어진다 라는 말씀으로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안 해준 거, 그거는 아쉬움이에요. 상처는 아니에요. 근데 엄마하고 그 시간을 경험하지 못한 거, 아버지하고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지 못한 거, 그거는 스산함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제 이렇게 여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싶다. 한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되면 엄마가 애가 최소한의 홀로서기를 하니, 네. 특별히 초등학교 때, 네. 그때는 엄마가 좀 아이하고 함께 시간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네. 그러고 나서 애가 좀 크고 그때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반드시 그때가 돼도 좀 두려울 거라고요. 그때 되면 난 또 더 나이도 먹고 경력도 단절되고 난 할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찾고자 한다면 길은 열릴 것이다. 제가 그 증거를 댈게요. 이거는 제가 안 세상의 구조인데 거의 진짜 맞을 거예요. 세상의 구조가 되게 여자의 심리하고 비슷해요. 여자는 딱 처음 봤을 때 내 스타일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스타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쌍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쌍꺼풀 있는 사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잘 입을 때 저 사람 되게 패셔너블하네, 내 스타일인데, 이런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저 옷 이런 거 보면서 땡땡이 미친놈, 아유 진짜. 자, 웃는 건 뭐예요 지금? 자기들 마음에 있는 거 제가 대신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는 패셔너블하다고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남자가 뭐 이렇게 옷에 신경 써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각자의 취향이 있어요. 외적 취향, 패션에 대한 취향.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 남자. 근데 그 남자가 나한테 계속 와서 잘해요. 또 와서 잘해. 또 와서 잘해. 그러면 마음의 문 열어줄 의지가 있어요, 여성분들?
여성분들한테 물어봤더니 70에서 80%의 여성이 오케이 해준대요. 처음엔 내 스타일 아닌데 나한테 꾸준히 잘하면 마음을 열겠다. 남자는 내 스타일 아닌 여성이 계속 나한테 잘하면 신고하는 거로 밝혀졌어요. 처음부터 선생님이 이제 아이가 크고 나서 처음에 나 이거 한다라고 해서 세상이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처음엔 좀 나이가 있어서 부담스러운데, 그리고 선생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아, 내가 이 나이 먹고 집에서 계속 아이만 보다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아, 그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안 돼요. 근데 시도하고 또 시도하잖아요. 삶이 선생님에게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 좋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는 게요, 웬만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고 애정과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걸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그리고 그 하는 과정을, 만약에 그런 탤런트가 있다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유튜브도 해보세요. 내가 이 이후로 아이를 앞으로 그래서 5년 동안 나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 과정을 만약에 글에 탤런트가 조금 있다면 글로 해보고, 영상으로 해보고, 그리고 처음에 모질할수록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선생님 걸 지켜볼 거라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공감이 갈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거기다가 뭘 팔아요. 물건은 제가 댈 수 있어요. 수수료 15%. 중요한 건 마음의 힘을 잃지 않는 겁니다. 네. 마음의 힘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연이 소명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실패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의 힘을 잃으면 잘하면 거만해지고, 똑똑하면 재수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마음의 힘을 잃지 말고, 또 마음의 힘을 또 잃으면 어때요? 그러면 또 잠깐 쉬었다 가면 돼요. 이런 강연도 듣고, 또 현장에도 또 와보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또 핸드폰으로 보면 되잖아요. 이제 마음이 좀 굳어지셨죠? 네. 메시지 한번 할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딸에게 할래요? 사장님에게 할래요? 딸에게 하겠습니다. 딸에게 한번 엄마가 메시지 꼭 한번 하고, 이거 나중에 딸한테 엄청 큰 선물 될 거예요. 예원아 안녕. 엄마 오늘 김창옥 TV쇼 방청 왔어. 요즘에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예원이 많이 못 챙겨줬는데, 그래도 씩씩하게 혼자 학원도 잘 다녀오고 밥도 챙겨 먹고 해서 엄마가 예원이한테 엄청 많이 고마워하고 있어. 지금 조금 힘든, 너와 나에게 모두 조금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잘 이겨내보고, 엄마 바쁜 거 좀 끝나면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여행도 다니고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만들어보자.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안녕.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이 차라리 나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그 다음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마음에 못하겠다 싶을 때 너무 오래 참지 말고, 우발적이든 자연스럽든 용기를 내서 조금씩 얘기하고 노선과 방향을 바꿔보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